2026 시즌을 앞둔 야구계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년 전 은퇴를 결심하고 지도자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김성근 감독이 가까스로 마음을 돌려 시즌 2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 본지 단독 취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 오랜 제자 이태근이 있었다. 그리고 단 한 문장. 감독님 없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도 감정적인 중동도 아니었다. 한 시즌을 걸고 던진 결의였고 묵혀있던 서사가 터져나온 진심이었다. 베테랑 지도자의 은퇴 결심을 무너뜨릴 만큼 강렬했던 그 약속은 결국 김성근이 다시 팀을 이끌기로 결심한 결정적 순간의 방아쇠가 되었다. 지금 야구계는 묻고 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그 한마디가 은퇴를 복귀로 바꿀 만큼 강력했는가? 는 유난히 조용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처럼 사람들의 말도 표정도 얼어붙어 있었다. 선수단 일정표가 돌아가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점검하는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현장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정말 끝나는 건가요? 누군가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질문이 복도와 락커룸 사이를 떠돌았다. 소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돌았다. 김성근 감독이 이번엔 진짜로 내려놓을 거라는 이야기.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순서였고 누군가에게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결말이었다. 야구계에서 김성근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감독의 이름이 아니다. 훈련의 강도, 승부의 집요함, 선수의 한계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방식, 그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요약되곤 했다. 김성근식. 그 방식은 찬사와 논쟁을 동시에 불러왔지만 그가 그려낸 결과와 장면들이 한국 야구의 한 시대를 구성한 건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류를 떠올리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는 점이다. 보통 지도자의 거치는 성적과 계약, 구단의 방향성 같은 현실의 언어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이상하게도 현실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결국 건강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설명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결정적 순간이 비어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호했는지 핵심을 아는 사람들만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그 침묵의 틈 사이로 뜻밖의 이름이 계속 반복됐다. 이태근. 현장에서는 그가 제자라는 단어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 나왔다. 단순히 함께했던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다. 그는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견뎌냈고 버텼고 또 끝내 이기려고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감독의 방식이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양면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이 이번에는 유난히 조용했다. 주변에서는 이태근이 말을 아낀다는 이야기가 흘렀고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섭다는 반응도 있었다. 보통 이런 이슈가 터지면 누군가는 분위기를 띄우려 하거나 누군가는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정보를 흘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언론과 팬들이 소문을 따라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말해지지 않는 한 장면이었다. 마치 한 장면만 보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아는 사람들만 고개를 돌리는 느낌.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김성근 감독이 한때 은퇴를 결심했던 시점이 단순한 고민 단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주변에선 이미 정리까지 염두에 둔 상태였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일부 실무라에는 그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였던 정황도 포착됐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감독님이 진짜 끝내려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불안이 번졌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이 누군가를 움직이게 했다. 그 누군가가 이태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움직였는가다. 설득은 보통 숫자와 논리로 시작한다. 승률, 전력, 일정, 구단의 지원, 목표.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성근 감독의 마음은 이미 선택의 영역을 지나 결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결단 앞에서 설득은 오히려 역효과가 되기도 한다.
걸 아는 사람일수록 라고 말이 짧아지고 결국 남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건네는 메시지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상한 표현이 돌았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단지 돌아와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함께 해온 시간의 무게를 내려놓는 방식. 그 고백이 어디서 어떤 분위기에서 표정으로 터져 나왔는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묘사를 피하면서도 한 가지는 공통으로 말했다. 그날 분위기가 바뀌었다. 마치 끝나야 할 이야기가 끝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마지막 페이지를 붙잡아 찢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아직 결정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태근이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는지, 김성근 감독이 왜 그 말 앞에서 멈칫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어떤 조건으로 이어졌는지. 확실한 건 하나다. 그날 이후 은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확정된 결론처럼 들리지 않게 됐다. 대신 야구계는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문장만 되뇌었다. 감독님이 돌아오실 수도 있다. 고백이 터진 뒤 현장은 더 시끄러워질 거라 예상했다. 보통 이런 순간에는 소문이 폭발하고 누군가는 공을 돌리고 누군가는 확정된 건 없다는 말로 불을 끌어든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말을 줄였다는 건 단순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결정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복도에서 마주친 스태프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고 선수들은 웨이트장에서도 필요 이상의 농담을 하지 않았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초조함이었다. 구단 내부 역시 묘하게 움직였다.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표와 미팅 시간이 미세하게 바뀌고 감독실 주변의 출입이 엄격해졌다. 누군가 그냥 원래 그렇다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여러 조각이 동시에 움직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면서도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몸을 들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 지금은 누가 더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침묵하느냐의 싸움이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성근 감독이 있었다. 취재에 따르면 그는 고백 이후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번 은퇴를 결심한 사람에게 감동은 설득이 될 수 있지만 결정을 바꾸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 감정은 순간이고 결심은 구조다. 김성근 감독이 움직이려면 마음의 뜨거움이 아니라 돌아와도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즉, 이번 사안은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 없었다. 반드시 현실의 문턱을 넘어야 했다. 또 그 지점에서 야구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았다. 팬들이 보고 싶은 건 감독님 돌아와 주세요 라는 드라마지만 현장이 두려워하는 건 그 드라마가 현실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지다. 감독이 복귀하면 그 순간부터 팀의 규율과 훈련 강도, 수 기용과 운영 방식이 다시 그 사람의 언어로 재편된다. 복귀는 사람이 오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이 들어오는 사건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누구는 기대하고 누구는 긴장하며 누구는 부담을 느낀다.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와 복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 팀 안에서 동시에 살아있을 때 결정은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태근이었다. 취재 과정에서 들은 공통된 평가는 이렇다. 이태근은 감정만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김성근 감독의 야구가 가진 장점과 위험을 동시에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조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결심을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는 이번에 선을 넘었다고 표현했다. 여기서 선은 예의의 선이 아니라 관계의 선이다. 제자가 스승을 설득하는 방식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그 규칙이 깨졌다고 한다. 절박했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말로 완성되지 않았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고백 이후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가까운 조율이 진행됐다. 다만 그 조율은 계약 조건 같은 노골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돈이나 직함 같은 단어보다 약속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오갔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번복이 이면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설명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현실을 움직이는 동력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단순한 한 가지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했다. 복구의 조건이 복잡하면 예측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권한, 어느 정도의 지원, 어느 정도의 성적 목표. 하지만 조건이 단순할수록 그 단순함은 되레 무겁다. 그 약속만 지켜진다면 돌아온다. 이 말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날카롭다. 약속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은 팬들을 설레게 하는 동시에 현장을 긴장시킨다. 누구도 그 약속을 가볍게 입에 올릴 수 없게 된다. 그러는 사이 구단 안팎에서는 두 갈래 전망이 충돌했다. 한쪽은 이제 끝났다, 복귀는 없다는 쪽이었다. 김성근 감독은 스스로 결심한 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다른 한쪽은 이번엔 다르다는 쪽이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커리어를 걸고 던진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준비까지 되어 있다는 것. 양측의 전망은 팽팽했고, 그래서 더더욱 결정적 한 문장이 필요해졌다. 그 문장은 이미 존재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문장은 단순히 함께하겠다가 아니었다. 김성근 감독을 멈춰 세운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의 결심과 자존심을 동시에 존중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약속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공개되는 순간 이번 사건은 복구의 드라마가 아니라 야구계가 흔들린 이유로 기록될 것이다. 결정적 순간은 화려한 회의실도 아니었다. 수십 명이 둘러선 자리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나중에야 사람들이 그날 공기가 이상했다고 말하게 된 그런 평범한 공간이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근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말을 고르고 숨을 고르고 끝내 참아왔던 문장을 꺼냈다. 감독님 없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했다. 울컥한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약속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김성근 감독의 은퇴 결심을 멈춰 세운 단언어였다. 선수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본지가 확인한 그 약속은 의외로 단순했고 그래서 더 소름 돋았다. 이태근은 김성근 감독에게 상과 나 승률을 담보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감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돌아와도 결국 또 혼자 짊어지게 될 곳이라는 공포. 그 공포를 깨기 위해 이태근은 이렇게 약속했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 증언이다. 감독님이 다시 오시면 그 야구를 감독님 혼자 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서든 안에서든 제가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핵심은 동행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옆에 서겠다는 말이 아니라 김성근 감독의 야구가 다시 시작될 때 따라올 모든 압박, 여론, 결과, 선수단 내부의 반발, 구단과의 미세한 충돌,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선언이었다. 한 관계자는 그 약속이 없었으면 감독님은 100% 안 돌아왔다고 단언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김성근 감독이 마지막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그 약속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성근이 멈칫한 이유, 돌아오면 다시 상처만 남길까라는 두려움. 김성근 감독이 은퇴를 결심했던 배경에는 단순한 피로감만 있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주변에서는 감독님은 마지막이 미완으로 남는 걸 싫어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더 상처 입힐까봐 더 두려워했다는 말을 했다. 즉, 은퇴는 쉬어서가 아니라 멈추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그 결단을 흔든 것은 돌아와 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돌아와도 괜찮다는 구조였다. 이태근의 약속은 김성근 감독에게 이렇게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엔 내가 혼자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 내 방식이 다시 누군가의 희생만으로 남지 않게 된다. 이번엔 끝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은 그 자리에서 곡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침묵이 길었고 질문이 이어졌고 이태근은 물러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다. 는 설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단독으로 확인된 뒷이야기,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 조건이었다. 더 소름 돋는 지점은 그 약속이 감정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태근은 책임지겠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인 행동 조건으로까지 내걸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해진 표현은 비슷했다. 말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가 승혜를 보더라도 지키는 약속이었다. 즉, 김성근 감독이 수락한 시즌 2의 본질은 복귀가 아니라 공동 책임 체제에 가깝다. 감독이 돌아오는 순간 그 야구를 둘러싼 모든 공격과 부담이 다시 감독 한 사람에게만 쏠리게 놔두지 않겠다는 것. 이태근은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걸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거래가 아닌 맹세가 됐다. 결국 김성근은 시즌 2를 수락했다. 그리고 판이 바뀌었다. 이 약속 이후 김성근 감독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시점은 그날 밤 혹은 그 다음 날로 전해진다. 결정은 조용히 내려졌지만 파장은 조용하지 않았다. 은퇴라는 종착점이 복귀로 바뀌는 순간 팀의 미래도 선수들의 준비 방식도 구단의 운영 방향도 함께 흔들린다. 야구계가 이 사건에 놀란 이유는 단 하나다. 레전드 감독을 움직인 것이 조건도 돈도 성적도 아니라 단 하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보다 김성근 야구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아는 제자 이태근이었다는 사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후속 단독 기사도 같은 톤으로 써줄게요. 공동 책임 체제가 실제로 팀 운영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 김성근의 복귀는 결국 하나의 감독이 돌아오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태근의 고백이 열어낸 새로운 관계의 방식. 그리고 한국 야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동영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은퇴를 결심했던 지도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복귀는 흔한 복귀가 아니다. 감독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겠다는 제자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시즌을 선택한 스승의 결단. 이 두 장면이 맞물리며 우리는 하나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됐다. 이제 2026 시즌은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니라 관계가 만든 스토리의 무게가 더해진 드라마로 기록될 것이다. 김성근이 어떤 야구를 펼칠지? 그의 약속이 어떤 책임으로 실현될지? 그 답은 곧 그라운드 위에서 드러난다. 감사의 말씀. 이번 단독 보도를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스포츠의 긴장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뜨거워진 야구의 한가운데서 본지는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